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릉시에 단비가 내리면서 23일 만에 재난 사태에서 해제됐습니다. 정말 뜨거웠고 길었던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모습인데요. 환절기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암수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부 내부의 긴장을 보여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사법개혁 공세와 정치 공작 규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과 추천 방식 개선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 철학을 강조하며 법은 통치수단이 아닌 국민 권리 보장의 토대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분과위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는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법관 수가 급격히 늘 경우 전원 합의체 운영이 단순 다수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정치권과 맞닿은 사법개혁 논의 속에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회동설 논란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강조했고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범죄 수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개편을 포함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을 조작된 음성 파일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1인 독재 체제로 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여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강경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대여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립을 통해 현안의 시의성과 파급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법관 대표회의 논의, 여야의 공방, 장외 집회라는 흐름을 연결해 시청자가 사건의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강점입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배경과 쟁점, 대법관 증원과 같은 제도 개편이 실제 사법부 운영과 국민 권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해설이 부족해 갈등 구도만 강조된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법개혁이 단순히 정치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함의와 대안을 함께 짚어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과 5개월 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KT 기지국 해킹과 최근 롯데카드 등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778만 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유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지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응책은 없을지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사와 카드사 등 곳곳에서 보안이 뚫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지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정부는 보안 위반 제재를 강화해 기업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에 이어 예스24와 SGI 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최근 KT는 간이 기지국 해킹을 통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와 내부 서버 침투까지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이번 사고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에서 해킹 피해 안내를 받은 가입자 1만여 명의 유출 내역이 뒤늦게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카드 측에서는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유출됐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 카드 번호와 CVC, 비밀번호 앞자리까지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추가 유출 항목이 있는지 확인된 피해자 이외에 신규 피해 고객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잇따른 보안 사고의 심각성을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이를 사회적 위기이자 제도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 확대와 기업의 불완전한 대응 과정을 드러내면서 시청자가 생활 차원의 불안과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 관점에서의 심층적 목소리나 원인 분석은 부족해 사건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시작으로 김건희 씨 학폭 무마 의혹과 뇌물 혐의 수사까지 이어지며 특검 수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자 소환을 예고하며 수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주요 흐름과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면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권선동 의원은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관련자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뇌물 혐의로 보고 25일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뉴스 TV 보도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을 시작으로 권선동 의원 불출석, 김건희 씨 학폭 무마 의혹과 뇌물 혐의,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수사까지 특검이 다루는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사건의 파장과 중대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수사기간 연장 결정까지 함께 다뤄 시청자가 특검 수사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종합성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별 배경과 쟁점에 대한 구체적 맥락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시청자가 각 사안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히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상에 머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달 보도로선 적절했지만 분석적 깊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자의 사망 및 재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아리셀 대표 박순관 씨에게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반응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후 최고 형량으로 박 대표는 법정 구속됐고
아들 박중원 본부장도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 문화를 질타했으며 아리셀 법인과 파견 업체에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판결과 재판부의 질타를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예고된 인재라는 표현이나 이윤 극대화 앞세운 산업구조라는 재판부의 발언을 담아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점은 보도의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 포스코 등 근로자 재해 사건과 관련된 후속 논의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5년 선고의 상징성은 잘 드러냈지만 법 적용의 불균형 문제나 제도 개선 논의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이루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루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인천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레나 인철 부부의 세 번째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네. 앞서 1, 2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레나 씨와 인철 씨는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 만났고요. 현재는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빵집을 연 지도 어느새 3년째라고 하는데요. 네. 레나 씨는 어릴 때부터 건강을 위해 천연 발효빵을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빵을 찾지 못해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행복을 굽는 부부의 세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방송은 어김없이 빵집으로 향하는 레나 씨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조용한 주방에서 빵 만들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마침 걸려온 반가운 전화. 레나 씨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통화 속 주인공은 첫째 딸 에스더. 오늘따라 가게에 오고 싶어하는 에스더와 루나를 달래며 반죽하는 손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결국 할머니 손을 잡고 두 딸이 빵집에 놀러 왔습니다. 바쁠 것 같은 날엔 부모님께 두 자녀를 부탁드리는데 든든한 육아 지원군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떠나자마자 서둘러 일을 시작하는 레나 씨와 인철 씨. 빵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아침에 만들어야 할 빵의 양이 늘어나 오전 시간이 더욱 바빠졌는데요. 레나 씨는 5분 남짓한 시간에 커피 한 잔을 겨우 내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는 순간 빵이 다 구워졌다는 알람과 동시에 휴식 시간이 끝나버렸네요. 빵 굽기의 핵심은 시간이기 때문에 타이머 소리가 들리면 바로 꺼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타이머 소리에 맞춰 반죽을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부부의 시간으로 빚어낸 천연 발효빵들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영업 준비 완료. 빵 나오는 시간에 맞춰 손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는데요. 천연 발효빵인 만큼 칼로리 계산도 철저합니다. 딸하고 몇 번 왔는데 빵도 맛있고 건강하고 또 고급스러운 맛이라 자주 찾게 된다는 손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바탕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레나 씨는 커피를 한 손에 들고 급히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베이커리 일할 때 엄청 힘들었는데 운동 시작하면 다 풀려요. 스트레스 풀리고 에너지도 많아져요.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일정, 바로 운동하기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빵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유년 시절 체조 꿈나무였던 만큼 체조를 그만둔 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만 먹으면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빵사가 되기 전엔 트레이너를 꿈꿀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성인 남자도 들기 힘들다는 140kg 무게에도 도전. 말 그대로 한계에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는 레나 씨의 에너지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운동으로 에너지를 충전한 후 부부는 함께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저희 감자 치아밭에 들어갈 감자 사러 왔어요. 우리 감자로만 약 없이 그냥 우리나라 사는 거 쓰고 싶어요. 감자 치아바타 빵에 들어갈 감자를 사러 왔습니다. 약 없이 키운 국내산 감자를 사기 위해 원산지 질문도 꼼꼼하게 하는데요. 야무지게 앞으로 살 물량까지 확인하고선 거래처까지 점 찍은 후 즐겁게 감자 치아바타를 만들러 다시 빵집으로 향합니다. 감자 치아바타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는 감자 손질입니다. 신은도 깔끔하게 제거하고 감자를 삶은 뒤 으깨는 단계를 거칩니다. 감자 치아바타는 올 여름에 새롭게 출시한 메뉴인데요. 처음엔 테스트로 그냥 만들어봤는데 꽤 맛있어서 본격적인 메뉴로 만들게 됐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레시피 보완해서 시행착오 없이 금방 맛있는 빵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냥 지금 테스트로 그리고 만들어서 와 맛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레시피 다시 바꾸고 맛보고 괜찮아요. 수정만. 근데 실패 안 했어요. 담백하고 쫄깃한 치아바타에 감자의 고소한 풍미가 추가돼 출시하자마자 인기 상품으로 등극했습니다. 첫째 딸 에스터도 좋아하는 빵이라 학교 끝나고 와서 친구들과 잘 먹는다고 하네요. 쫄깃쫄깃하고 감자튀김 맛이 많이 나요. 감자튀김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자튀김바타를. 저는 요거 제일 좋아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사가셔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데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살 때도 있거든요. 근처에서 이제 자란 농작물 가지고 이제 뭘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감자가 눈에 들어와서 이제 감자를 넣어서 이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이번엔 복싱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부부뿐만 아니라 두 딸까지 함께 복싱을 하러 왔는데요. 복싱 글러브를 끼고 작고 소중한 펀치를 날리는 귀요미 파이터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발차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둘째 딸 루나에 이어 등판한 첫째 딸 에스더. 파워풀한 펀치와 예리한 발차기까지 예사롭지 않은 복싱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킥복싱 꿈나무 에스더는 벌써 검은띠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수업받는 모습을 못 봤었는데 운동복까지 입고 복싱하는 모습을 본 레나 씨 눈에서 애정이 한가득 보였습니다. 아이 수업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보고 이것도 입고 와 멋있어요. 두 딸들에 이어 이번엔 레나 씨의 차례인데요. 같은 힘으로 킥이나 펀치를 계속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해내는 레나 씨의 체력은 일반인보다 월등하게 좋은 거라고 트레이너는 전했습니다. 킥복싱은 인철 씨가 먼저 시작했다는데요. 킥복싱 선배 인철 씨의 자존심이 걸린 훈련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200% 집중력을 끌어올려 훈련의 한창인데요. 빵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뭇 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인철 씨,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보는데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한 패밀리 킥복싱 타임이 끝이 났습니다. 시간 같이 보내면서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이렇게 온 가족이 부부분들은 있으신데 온 가족분들 이렇게 오셔서 하는 분들은 좀 많이 안 계시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함께 땀을 흘리는 레나 씨 가족이 더 단단해지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류현 학생 이번 연중계 하모니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운동과 이 취미 생활까지 챙겨서 하는 그 삶의 방식이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퇴근 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킥복싱을 하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중간에 운동을 하는 레나 씨의 하루 일과를 보면서 사실 전 좀 반성하는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운동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즐겁게 빵을 만드는 만큼 그 빵을 먹는 손님들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빵 좀 먹고 좀 에너지를 좀 득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숙련여대 이류현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통신사와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언제든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통신사,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잇따르면서 심각성 알리는 그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네, 유감스럽게도 이제는 해킹 사고를 전하는 뉴스가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큰 규모의 해킹 사고만 해도 지난 4월 SK텔레콤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인터넷 서점 예스24, SGI 서울보증, 최근에는 KT의 무단 소액 결제 사태,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해킹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지난해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저조한 정보 보호 투자가 해커들의 주된 표적이 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대규모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통신사와 민감한 결제 인증 관리가 필요한 금융사의 보안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하는 해킹 수법을 따라가지 못해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연합뉴스의 진단도 있었는데요. 대용량 클라우드 서버에 대규모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화된 만큼 보안 허점이 노출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층 정교한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처럼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좀 다시금 점검을 하고 또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 대응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또 기업이 고의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금융위원회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최고 보안 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금융사의 자체 보안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는 이와 관련해 해킹 대응을 제재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기업이 사고를 더 철저히 감추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관계자의 우려를 전하며 보안 투자 지원을 포함한 균형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기업의 브리핑을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해킹 사고가 왜 반복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좀 있었습니까? 네. 큰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왜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 디지털 타임스는 장기적, 조직적 해킹 시도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이버 보안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보안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정보 보호 역량 강화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뉴스원은 최근에 해킹 동향이 길게는 수년간 각종 취약점, 개인정보, 침입 루트 등을 확보해가며 공격을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할애하는 안정적인 보안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대규모 해킹을 대비하는 공조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예산 투자로 영세한 보안업계의 성장을 도모해 인재풀을 확보해야 AI 전환으로 보안 수요가 급증할 때 양질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는 해킹 대란을 주제로 연속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그중에서도 초국가, 초산업적 성격을 가지는 사이버 위협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부처별로 따로 대응하면서 초기 대응 지연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과 같은 범부처 차원의 통합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네. 사후 규제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안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국민일보는 국회에 발의된 해킹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사후 규제로는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언급드린 대로 사고 이후에 기업이 어떤 이런 미온적인 대응이랄까요? 태도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통신사나 금융사 할 것 없이 여러 곳에서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을 겪다 보니 이제는 어떤 기업을 믿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머니투데이는 최근 벌어진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KT 측의 소극적인 조사와 늑장 대응이 고의로 사태를 은폐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신속히 자진 신고를 하고 후속 조처를 이행했을 때 과징금 등을 감면해야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져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여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또 개인정보 유출 확인이 되지 않은 해킹 정황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진 신고가 없으면 정부의 직권 조사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언급한 상태여서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산업에서 해킹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언론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겪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해킹 사고의 근본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현행 제도와 환경을 고려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와 같이 통신사나 금융사 해킹 사고의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가 크고 금전적 피해와도 직결될 수 있어 국민의 불안이 더 큰 상황입니다. 예.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에서 직접 안내를 해주기도 하지만 언론을 통해 자신이 제대로 안내를 받고 있는 것인지 추가 대처 방법은 없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뉴시스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관련 피해 확인과 대처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했는데요. 신용카드 관련 해킹 사고로 마음을 졸였을 사람들에게는 참 반가운 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신용카드 배송 사칭 사기도 있었던 터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보도는 매우 유용합니다. 예. 언론의 정보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이처럼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헤아린 보도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시죠.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